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계 약수령 논술 2022학년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분석해보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 나눠볼까 해요. 한국외대 이과는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져서 아직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나면 엄청 많이 문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수학이 4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이면 관심을 가져두는 건 좋고요. 지금은 딱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뭘 한다기보다는 수능 공부에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국외대의 약수령 논술은 80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 셈이죠. 문제는 100분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한 문제당 8분을 풀긴 하는 건데 쉬운 문제는 1분 정도면 여러분이 풀 거고요. 또 어려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겠죠. 시험은 수학만 보고요. 수학 1, 2의 범위 내에서 10문제가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평균 1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문제 출제된 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아직 한국외대 기출문제를 안 보신 분도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1번은 2차 방정식과 삼각함수 계산 문제여서 그냥 수능 특강 같은 데 있는 문제 정도, 제가 수능 3점이라고 하는 건 수능에 3점 정도 되는 문제의 난도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도 정적분해 활용해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세 번째는 예전의 수능 문제 유형인데 이런 거는 자이스토리 같은 데 있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도형 속에서 함수를 구하는 문제들도 출제됐고, 4번 문제는 작년 모의논술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라라는 문제 거의 유사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 같은 건 여러분이 증명을 해보셔야겠죠? 다섯 번째도 작년 모의논술에서 산술기하 평균 정리를 작년 모의논술에서 1번에서 산술기하 평균 정리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딱 그걸 초반에 응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법 끝에는 산술기하 평균 정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계산 과정이 어려운 로그 방정식의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수능에 4점이라고 놓은 거는 수능에 좀 쉬운 4점 정도의 느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대체로 수능 형태의 문제 형식을 띈다. 4번의 수학적 귀납법이나 10번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수능에서 약간 느낌이 다른 문제고요. 나머지는 수능에 쉬운 3점, 약간 쉬운 4점, 중간 정도의 4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난도는 이미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외대 같은 약수령 논술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할 때 조금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이렇게 문제지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여백에다가 풀이 과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잘 써보는 걸 조금씩 해보세요. 끄적끄적 하듯이 풀면은 나중에 논술할 때 되게 좀 힘들고요. 평소에 약간 푸는 습관을 수정만 해도 그 자체로 논술 준비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은 아까 문제가 총 10문제에 100점이었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평균 10점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점을 주는데 한국외대 측에서 밝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각 문제 안에서 10점을 어떻게 나눠서 줄 건지를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 부분을 풀면 3점, 어디까지 풀면 3점, 또 어디 풀면 3점, 답을 내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딱 맞춘 경우는 1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수능은 결론만 중요한데 약수령 논술이나 수리 논술은 풀이 과정이 거의 점수의 대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10문제를 다 맞춰서 합격하는 학생은 한국외대를 안 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학생인데 우리는 다 맞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부분 점수를 막 맞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해는 안 됐더라도 중간까지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예쁘게 전개를 해서 점수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밝힌 문제의 아이디어의 출처는요. EBS 연계교재에서 많이 출제했다라고 했는데 쉬운 3점이나 4점 문제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강해요. 문제 풀면서
수능 특강 문제랑 수능 완성 문제랑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지문이나 제시문이 필요한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학의 8종의 교과서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제가 한두 개의 교과서에 문제에서 발췌했다는 부분을 가서 보면 정말 형식과 내용을 비슷하게 발췌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6월 이후에 한국외대 같은 약수령 논술대학의 지원을 이제 실제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수학 교과서를 정독해보고 주요한 단원 끝에 생각해보기, 이런 문제들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이제 한국외대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까, 약수령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이 4등급 정도 나온다면요, 어쩌면 한국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구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고 따로 논술 공부를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문제 풀 때 서술형이니까 글씨를 예쁘게 써서 풀이 과정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고, 또 5등급 이하라는 사람들도 아직은 한국외대 같은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6월 평가원 볼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시다가 그때 4등급이 안 되거나 4등급이 됐는데 더 이상 점수가 좀 나아지기 힘들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오면요, 그때부터 논술 준비를 하면 되겠고, 저한테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 논술 문제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문제에 대한 힌트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모의 논술, 다른 대학교들의 약수령 논술 문제, 교과서, 수능 특강,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지금은 공부를 시작할 시점은 아니고 6월 정도까지는 자신의 성적의 추이를 보고 수학이 3등급,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약수령 논술로 눈을 돌려서 준비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는 약수령 논술 기출문제를 따로 풀이해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수리논술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논술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면서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